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책장 개편을 한 이래로 책장 투어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쓰던 책장보다 지금 수도 더 늘어났고 책장에 들어가 있는 책의 양도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책장 투어를 하는 게 좀 보통 큰일이 아닐 것 같아서 조금씩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세 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오래 걸리는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제 책장의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이 꽂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장이 이게 다가 아니고 8칸짜리 책장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원래 사무실이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그나마 제가 이 책장을 바꾸면서 책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새로운 책이 또 오고 있어서 지금 막 가져온 게 약간 소용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장이 다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제일 가까이에 두고 보는 책장이 여기니까 여기 있는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책장 투어 1편, 2편 끝부분에 번외편으로 이제 책상 위에 있는 책들 그리고 요 카트, 제가 또 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장 정리 영상 보시면 그 3단 이케아 카트를 제가 쓰는데 그 카트에도 이제 책이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까지 이제 각 편의 약간 쿠키처럼 이렇게 번외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분짜리 영상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좀 빨리빨리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책장 투어 영상 찍는 게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 카메라를 한 손으로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렇게 책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영상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미 이 인서트를 찍었는데 세 줄 찍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어깨가 50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축약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책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를 좀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20 뉴 버전 책장 투어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제 현재 책장인데요. 사실 이 책장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구획이고요. 뭐 그렇게 엄밀한 구획도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왼쪽 위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왼쪽 위에 있는 2칸의 책장입니다. 보시면 뭐 만화책도 꽂혀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그래픽 노블, 지금 보시는 설국열차라든지 페르세폴리스라든지 제가 추천해드렸던 혼자를 기르는 법도 지금 보이고 있죠. 오른쪽에는 에세이도 있고요. 그림책도 있고 뭐 딴지 영진공 영화책도 있고 약간 뒤죽박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세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국열차, 페르세폴리스, 고사리 가방, 당신 엄마 맞아, 그리고 재윤의 삶, 기분이 없는 기분, 그리고 문캅 요리는 감이여, 혼자를 기르는 법을 가리키고 있죠. 추천하는 책이란 뜻입니다. 홍조일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홍조일기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홍조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 11살 고양이, 지금은 나이를 더 먹었겠죠. 우리 홍조를 인스타그램과 여러 사진으로 계속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 그려서 올리시는 만화가 아주 귀엽습니다. 자, 뭐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벌써 아래 칸입니다. 이렇게 해도 영상이 40분이 넘는다는 거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요 칸에는 좀 진지한 에세이들이 주로 이제 꽂혀 있습니다. 물론 요렇게 2권은 과학 도서인데 왜 여기 꽂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결이 비슷한 책이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꽂아놨고요. 뭐 김연인, 황현산, 이국종, 뭐 이슬아, 김민정, 위근우 등등등 여러 작가들의 조금 진지한 톤의 에세이들이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국가도 저 끝에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든지 아침의 피아노라든지 이런 소개했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 칸에 있는 책들이 참 다 좋은 책들이지만 이 황현산 평론가의 사소한 부탁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보시면 접어놓은 페이지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고 황현산 평론가가 삶에 대해서 또 문학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남긴 여러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짧은 글들을 모은 책이라서요.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호흡이 아주 좋습니다. 자, 한 칸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쓰기와 읽기에 관련된 책이 모아져 있는 그런 책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 다시 책으로도 이쪽에 꽂혀 있고요. 도대체 왜 매년 사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 열린 책들 편집 매뉴얼도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맞춤법이라든지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편집에 대한 걸 알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실무용 책입니다. 지금 못 꽂아서 헤매고 있죠. 그 외에도 쓰는 법, 읽는 법, 서점, 도서관, 독서 등등등 좀 동일한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 꽂혀 있고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책을 읽는다. 우리 편집자 K님의 책이죠. 난다에서 나오는 시리즈. 저 왼쪽에 보면 읽을 것은 이토록 쌓여가고 라는 같은 시리즈의 책이 있는데 남일이 아닙니다. 자, 베스트로 꼽았던 책갈피의 기분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학하는 마음, 이 마음 시리즈 책도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독서의 기술 저 책이 상당히 옛날에 나온 책인데 아직도 절판이 안 되고 저렇게 옛날 책스럽게 아직도 그대로 팔리고 있습니다. 놀랍죠? 독서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기 있고요. 함께 소개해드렸던 무엇이든 쓰게 된다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책은 얇은 책인데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산림지식총서의 한 권으로 나와 있는 책과 세계고요. 제가 서문의 저 구절을 좋아합니다. 오로지 병든 인간만이 책을 읽는다. 이게 무슨 자기 모해화 이런 건 아니고요. 책을 읽는 이유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라서 좀 좋아하고요. 마찬가지로 알베르토 망겔의 은유가 된 독자도 독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같은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줘서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요렇게가 읽기 쓰기 책장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칸은 주로 에세이이기는 한데 다 에세이는 아니고요. 좀 옛날에 읽었던, 옛날에 받았던 책들이 조금 꽂혀있는 책장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보이는 아리랑, 그 아리랑이 아닙니다. 그거부터 저렇게 쭉 가서 백석평전 지나서 홀로 사는 즐거움까지가 옛날에 사거나 받았거나 읽었거나 그랬던 책이고, 저것도 선물 받은 거, 저것도 선물 받은 거, 저것도 선물 받은 거. 네, 요 책은 좀 어렸을 때도 많이 읽었어요. 20대 초반 이럴 때. 그리고 이 책은 제 기억이 맞다면 신혜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줬던 책이거든요. 2009년 5월 from 신혜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맞네요. 고3 생일에 신혜가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오래된 고서까진 아니지만 좀 오래된 영어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중고로 당연히 샀던 책이고요. 안에를 보시면은 진짜 저 만지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묘한 일인데요. 저 브라우닝의 시를 모아둔 책이거든요. 보시면은 요 세 권의 책이 다 1900년대 한 초중반 정도? 그때 이제 출간이 된 책들이에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초상화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정말 많이 사고 싶었는데 참은 겁니다. 제가 저거 많이 산다고 읽을 것 같지도 않고요. 요거는 두 도시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입니다. 전 주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씨,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시집은 좀 랜덤으로 펼쳐보고 있고요. 나머지 두 권은 천천히 읽을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책장입니다.
자, 한 칸 내려오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이고요. 여기는 이제 페미니즘 관련 도서들이 꽂혀 있는 책장입니다. 약간은 거리가 있는 과학책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에세이도 있기는 한데요. 좀 여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책들을 많이 모아봤어요. 요 책 재밌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요거 왜 결혼하고 나면 호칭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보려고 집안에서 애를 쓰다가 많은 이제 역경을 겪게 된 분의 수기이고요. 요거는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제목이 특이한데 친절하게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요 책장 나왔으니까 오늘 또 싫어요 수가 좀 되겠네요. 보시면 저희 추천사가 들어있죠. 요 탈코르셋 도래한 상상, 비혼주의자 마리아 둘 다 추천할 만한 좋은 책들이었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는 여성 건축가입니다. 이런 여성 건축가들의 이야기도 있고 영상으로 다뤘던 나혜석의 책, 그다음에 시몬 베유의 책도 있고요. 학교의 페미니즘을 다뤘던 그 영상에서 다뤘던 책도 있고 학교에서 나오는 교지, 석순의 교지도 왜인지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꽂혀 있고요. 이 책은 왜 여기 있을까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북한 여행 회화 빼놓도록 하죠. 원래 이 칸이 좀 사회 쪽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래서 섞였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 요렇게 여성 관련된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어로 된 책들이 꽂혀 있는 책장입니다. 뭐 전부 다 여기 있진 않지만요. 대체로 이곳에 꽂혀 있고요. 해리포터를 6권까지밖에 사지 않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7권, 8권을 안 읽었어요. 네, 영화만 봤습니다. 자, 이상한 책이 꽂혀 있네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빼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물 받은 책들도 조금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저건 영어 책이 아니라 독일어 책이죠. 선물 받은 거고요. 요 센스 앤 센서빌리티도 팬분이 선물로 주신 건데 저 옆면의 금박이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카메라에 잘 담기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 영어 공부했던 책도 있고요. 해리포터의 강력한 팬이었던 제가 샀던 해리포터 관련 도서, 요거 Fantastic Beasts and Where to Find Them, 그 신비한 동물 사전이죠. 저 책의 묘미는 저렇게 중간에 해리가 직접 썼다라고 주장하는 저런 낙서들, Hagrid will be getting 뭐죠 저게? 어쨌든 저런 게 써 있는 것이 네, 아주 특별한 점이었죠. 요새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 앨리스도 영어 공부하느라고 샀던, 어렸을 때 막 학원 다니면서 샀던 그런 책들이고요. 뭐 그 외에 알베르 까미, 그 다음에 유토피아도 보이고요. 앵무새 죽이기도 보이네요. 저 골드만삭스 저 책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거 학원에서 썼던 학원 교재였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싱글맨도 보이고요. 그리고 요 책은 선물 받은 거, 요 책도 팬분이 선물해 주신 책입니다. 여기 보이는 로맨틱 아웃러스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와 딸인 메리 셸리를 같이 다룬 전기예요. 우리나라에 메리 셸리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거를 사서 보고 다른 책들도 좀 빌려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아래 칸은 과학책이 꽂혀있는 칸입니다. 요렇게 두 칸을 과학책에 쓰고 있어요. 자, 영상으로 라이브를 했던 질의응답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꼭 책도 읽어보시고 영상도 가능하시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옆에 꽂혀있는 불행은 어떻게 질병으로 이어지는가도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소개했던 우울할 땐 뇌과학도 보이네요. 저 옛날에 봤던 통섭 책도 보이고요. 요 불멸의 이론 예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수학책인데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수학기호의 역사도 재밌습니다. 요거 2017년 국제도서전에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게 읽었고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거 옛날 책이죠. 제가 좋아하는 빌 브라이슨의 과학책입니다. 보시면 제가 2004년에 세상에 2번을 읽었네요. 저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완독한 날짜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과학을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곧 개정판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개정판이 나오면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열심히 읽었네요. 막 밑줄도 쳐가면서 양자와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던 중학교 1학년 김겨울 되겠습니다. 저건 길 가다가 받은 책갈피인 것 같아요. 좀 두껍고 내용도 많고 좀 글자도 빡빡한 책이라 쉽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법한 책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빌 브라이슨이 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언제 나온 책이죠? 2003년에 나온 2쇄를 제가 가지고 있네요. 지금 몇 쇄까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아래 칸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제가 늘 추천하는 브라이언 그린의 역작 우주의 구조와 엘러건트 유니버스가 보이네요. 코스모스 신의 입자 다 다뤘던 책이고요. 제가 시간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블랙홀과 시간여행, 시간연대기, 시간의 탄생, 시간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 이런 책들이 쭈루룩 꽂혀 있습니다. 예전에 30분짜리 영상을 찍었던 부분과 전체도 보이고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물리와 철학도 보이네요. 저 시리즈,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 스타토크가 제일 최근에 이제 제 책장에 들어오게 된 과학책인데요. 아주 멋진 포즈를 하고 있죠. 닐 타이슨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과학 쇼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주제를 바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모아서 만든 책인 것 같아요. 좀 쉽게 과학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힉스 입자가 발견이 되자마자 나왔던, 정말 되자마자 나왔어요. 이것이 힉스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을 쓴 리사 랜들은 아주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인 동시에 과학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이 떨림과 울림 저 책, 김상욱 교수님 책을 보면은 이 리사 랜들의 책을 그 과학 교양서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다른 책들도 좀 읽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그래비티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놀랍게도 그래픽 노블입니다. 중력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과학 그래픽 노블이에요. 아이고,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아마 아인슈타인이었겠죠. 그 역사적으로 중력을 탐구했던 그런 이 과정을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 표현을 한 그런 색다른 만화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꽤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 요렇게가 과학책 두 번째 칸이었고요. 자, 이제 내려갑니다. 요 칸은 유유와 그리고 아무튼과 클래식 클라우드 칸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시리즈들이 모아져 있는 칸인데요. 일단 요렇게 왼쪽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리로치 3권이 모여 있습니다. 3권 다 모두 추천드립니다. 인체 재활용이 안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저 좋은 책이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의 언어와 문구의 모험도 재미있게 읽었고요. 요 뭐라도 되겠지는 왜 여기 꽂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안 어울리는 책인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유유출판사의 책들입니다. 나눠서 꽂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키가 같은 책들이니까 그냥 한꺼번에 꽂았어요. 사실 내용도 다 연결이 되고요. 저런 공부 시리즈, 그 다음에 읽다 시리즈, 그 다음에 말들 시리즈, 쓰기의 말들, 태도의 말들, 그리고 법 시리즈, 제가 유튜브로 채권하는 법을 냈던 그 시리즈, 땅콩문고라서 원래 조금 얇아요. 이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저에게 아주 필요한 책 정리하는 법이라는 책도 여기 꽂혀 있는데 저건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표지가 너무너무 예쁜 모든 운동은 책에 기초한다도 보이고요. 표지를 곧 꺼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주 예쁘죠? 박이 반짝반짝 빛나는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입니다. 요거 책 제목을 제가 자꾸 헷갈려서 겨우 외웠어요. 그리고 고전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시리즈도 있고요. 요 논픽션 쓰기, 소설보다 더 재밌는 논픽션 쓰기 너무 좋은 책인데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워요.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유유책들이 모아져 있는데 사실 여기 꽂혀 있지 않은 유유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저 멀리 있는 유유에서 나온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라는 매우 두꺼운 벽돌책입니다. 말 그대로 철학으로서의 철학사를 다루는 그런 철학사 책이고요. 강유원 박사가 번역을 했어요. 이 책장은 다음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책장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제가 너무너무 자랑을 했던 북툴스, 그 책을 만드는 데 쓰였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진과 함께 수록을 해놓은 약간 백과사전스러운, 너무 예쁘죠. 제가 너무너무 사고서 아주 만족을 했던 이번 도서전에서 득템을 했던 책이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잘 아시는 아무튼 시리즈가 꽂혀 있습니다. 아무튼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요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술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거 정말 낄낄대면서 읽을 수 있는 정말 너무 재밌는 그런 에세이였고요. 2019 베스트에 넣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예능과 함께 접전을 벌이다가 제가 아무튼 예능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아무튼 떡볶이, 이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뭔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진 비밀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아무튼 스릴러, 아무튼 트위터 뭐 등등등 있고요. 아무튼 피아노는 언제 나오는지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토의 밤산책자, 요 완벽한 커피 한 잔, 완벽한 차 한 잔, 요 시리즈도 여기 있고요. 너무 좋아해 주셨던 미루기의 천재들도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권은 사실 저쪽 진지한 에세이 쪽에 꽂혀 있어야 되는 책인데 자리가 없어서 이쪽에 꽂혀 있어요. 둘 다 좋은 책입니다. 자,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도 있죠. 그 뒤로 계속 시리즈가 출간이 돼서 벌써 이렇게 많은 책들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의 한 편 한 편을 맡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시리즈가 정말 많아요. 저는 일단 모차르트 편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클래식 클라우드 니체 편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편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못 읽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고 그 읽기 쓰기 칸에 있어야 되는 도서관 지식문화사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에세이 및 시리즈물 끝났고요. 요 칸에는 이제 잡지 시리즈랑요, 인문도서, 사회도서 중에 일부분이 함께 꽂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잡지들이 꽂혀 있어요. 뭐 미스테리아, 스캡틱, 자음과 모음 등등등. 근데 저는 잡지는 빌려보는 걸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리터도 있습니다. 리터는 제가 요건 글을 수록을 했던 19호예요. 누가 시를 읽는가 라는 주제로 커버 스토리를 여러 작가가 썼는데요. 제가 가나다라 순이라 맨 첫 글이 됐습니다. 다른 작가분들의 글이 정말 좋은 글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기 보이는 세컨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재작년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샀던 것 같고요. 도서전인가? 아무튼 그리고 우먼카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편도 가지고 있고 또 더 필로소퍼 같은 데서 나오는 더 필로소퍼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좋은 잡지들이라 정기 구독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잡지들도 함께 꽂혀 있습니다. 요 오른쪽에는요, 동양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책이 요 정도 있고요. 그리고 뜬금없는 정의란 무엇인가가 요쪽에 꽂혀 있고요. 그리고 종교 관련된 책 2권. 제가 종교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종교책을 제가 안 샀더라고요. 그리고 고전 관련 책도 하나 있고요. 학교 선배가 쓴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과 먹히는 자에 대한 예의도 여기 있습니다. 이 책 괜찮습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대체로 인간이 육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육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돕는 그런 책이고요.
요 종교 없는 삶은 제가 이따 말았어요. 지금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뭔가 종교 없는 삶도 도덕적일 수 있고 뭔가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책인데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랑은 안 맞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해서 읽다가 좀 지쳤어요. 이 책은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읽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기독교에 적대적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혹시 몰라서 첨언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줄로 진입했습니다. 이거 정말 2편까지만 만들고 그만 만들어야겠어요. 분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요. 자, 여기는 예술 관련 책들이 꽂혀있는 그런 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윗칸부터 보죠. 이 책은 저한테 예전에 한번 사진을 찍어보라고 권유를 했던 선생님이 추천을 하신 사진책과 함께 살기라는 사진 관련 도서고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전부 영화에 관련된 책입니다. 뭐 이동진 작가의 여러 가지 책들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이만큼 있고요. 시네페미니즘도 있고 시네클래스, 뭐 김혜리 기자의 책 2권도 이쪽에 꽂혀 있고요. 듀나의 책 2권이 함께 꽂혀 있네요. 제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샀던 바로 그 영화 캐롤 대본집도 이쪽에 있고요. 아주 최근에 나온 위대한 영화 시리즈도 이쪽에 꽂아놨습니다. 이 책 아주 재밌습니다.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 라는 클리셰 모음집, 클리셰 사전입니다. 듀나가 원래 클리셰 관련된 그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클리셰를 쭉 정리를 해온 거죠. 저런 뭐 수다쟁이 악당이라든지 악당은 꼭 죽을 때 자기의 계획과 목표와 이런 걸 다 말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설정집이라든지 그리고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라는 책 제목의 클리셰라든지 뭐 반전이라든지 갑자기 일어나서 모두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영화에서 쓰이는 다양한 클리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책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신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왼쪽에 꽂혀있는 김혜리 기자의 책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혜리 기자님의 책입니다.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 라고 해서 그 김혜리의 영화의 일기를 모아서 엮어서 낸 그런 책인데요. 이 책도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왼쪽에 있는 영화야 미안해, 저 책도 아주 재밌습니다. 시네클래스 이 책은 영화를 그래도 좀 알고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던 그런 책이고요. 실제로 좀 재밌었어요. 저런 식의 이론도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요 아래 칸은 보시다시피 음악에 관련된 책과 미술 관련된 책이 조금 이제 들어있는데요. 자, 저 책은 다시 피아노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책이죠. 쇼팽 발라드 1번에 다시 도전을 하는 아마추어의 이야기고요. 저 포노에서 나오는 음악 책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피아노와 저 옆에 있는 내 친구 쇼팽, 저 책 2권 다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내 친구 쇼팽의 경우에는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가 직접 자신의 친구였던 쇼팽에 대해서 일종의 추모의 마음을 담아서 쓴 그런 책입니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좀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입니다. 저 시리즈가 있어요. 내 친구 쇼팽을 비롯해서 저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율의 시간, 저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조율 명장, 우리나라의 조율 명장인 이종열 조율 명장이 직접 쓴 조율에 대한 책인데요. 아주 피아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강력 추천하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조율에 대해서 아는 것도 또 피아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손여름 피아니스트를 주제로 만들어졌던 모노그래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피아노 관련된 책이 몇 권 보이죠. 그리고 미술 관련된 책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김혜리 기자님이 쓰신 그림과 그림자도 있고요.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불편한 미술관도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저 줄리언 반스의 책도 상당히 재밌어요. 저쪽에 보이는 파란 책입니다. 아주 사적인 미술 산책이라는 책이고요. 마티에서 나온 요 교향곡, 요 책 아주 괜찮습니다. 교향곡의 A to Z를 담고 있는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자, 아래 칸으로 내려오면요. 여기는 역사 관련 도서가 꽂혀있는 그런 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관련 책이기는 한데 약간 주제가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죠. 일단 이건 서양 문명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들은 이제 다 나치 시대와 관련이 있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 책들은 제가 이제 활자안에서 유용하게 쓰면서 참고하려고 많이 사서 봤는데요. 요 책 나치 시대의 일상사를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나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는가를 조금 더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고요. 뭐 그 외에도 약간 전쟁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책들이 이쪽에 함께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요 책은 챕터 1이 진짜 재밌는데요. 그 뒤로는 조금 재미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하지만 챕터 1은 정말 재밌어요. 요렇게 두 권은 이제 역사 자체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후의 유럽을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유럽을 다루고 있는 책도 이렇게 근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어렸을 때 과제로 읽었던 책인데 2002년 5번 읽었네요. 2002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읽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과제니까 저렇게 열심히 동그라미와 밑줄을 쳐가면서 사실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읽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5학년이 읽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책이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과제로 나온 거니까 열심히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아래쪽에는요, 미술 관련된 책들이 조금 더 꽂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인문 교양서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습니다. 일단 위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책들이 일단 보이죠. 미술 철학사, 그리고 미술과 문학의 파타피지컬리즘이라는 미메시스에서 나온 시리즈 도서인데요. 사실 읽다 말아서 저도 다음 편을 사지 못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 철학 재밌고요. 저 동물 괴물지 엠블럼은 약간 마니악하긴 한데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삶은 늘 우리를 배신한다. 이거 지성사로 읽는 예술인데요. 이 책 진짜 재밌는데 절판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인데 구하실 수 있으신 분은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로스를 찾아서도 강유한 박사가 쓴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이제 전부 다 진중권 교수가 쓴 미술 관련 책입니다. 저는 미술 관련 책만 열심히 사서 읽었어요.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더라. 고양이를 이렇게 주구장창 원 없이 만나볼 수 있는 미술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너무 좋았어요. 고양이에 대한 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고양이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술 관련된 책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팬분이 사주신 서양미술사 인상주의 편, 여기 같이 다른 시리즈와 함께 제자리에 꽂아줬고요. 저 1편을 보시면은 이전 버전이잖아요. 저 버전일 때 제가 사기 시작을 해서 인상주의 편까지 한 권 한 권 차곡차곡 사서 모으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이 좀 달라요. 자, 미학 오디세이 뭐 거의 국민 미학 도서였죠. 보시면은 저 휴머니스트 옛날 로고를 보실 수 있어요. 저게 이제 휴머니스트 예전 버전 로고고요. 요게 지금의 휴머니스트 로고입니다. 자, 그리고 저것보다 더 예전에는 요 로고였어요. 저는 저 로고일 때 휴머니스트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렇게가 미술 책장이었습니다. 다 미술은 아니지만. 그리고 바로 아래 칸이 이제 인문 교양서들인데요. 유유출판사의 책이 한 권 더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열린 인문학 강의라는 책인데 요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지금 내려가 있긴 한데요. 이 책 아주 좋습니다. 뭔가 고전으로 진입하기 전에
한번 다지기로 읽기에도 좋고요. 고전을 읽으면서 같이 읽기에도 좋고 단독으로 약간 교양을 쌓는 것처럼 그냥 시간 날 때 한 페이지씩 펼쳐서 읽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책입니다. 그냥 약간 애매한 뭐 지식서보다 차라리 요거 그냥 한 페이지씩 읽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그런 책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인간 본성에 관한 10가지 이론이라는 철학서인데요. 요 책도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유교, 힌두교, 그리고 성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윈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떤 관점으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인간 본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그런 추천 도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추천을 했던 분별 없는 열정, 마크 릴라의 책이죠. 20세기 유럽의 탁월한 철학자들이 왜 전제정치에 빠져들었는가를 탐구하는 책인데 같은 저자의 책이 번역이 됐어요. 난파된 정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아직 이걸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아직 못 읽었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곧 읽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표지가 아주 특이하죠. 위태로운 삶이라는 철학서고요. 그 외에도 등등등 3명의 사기꾼 이거는 영상으로 다뤘던 책이죠. 요 교유서가 첫 단추 시리즈 제가 전에도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 시리즈가 아주 지식과 교양을 쌓기에 너무나 좋은 시리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럽 대륙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순 있지만 대체적으로 첫 단추 시리즈 아주 추천을 하고요. 글자 풍경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바니바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질의응답 라이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면 이 영상도 19금이 걸릴까봐 넘어갈게요. 자, 요 책은 팬분이 선물을 해주신 옛날 책입니다. 데카르트 전이라고 써있죠. 아주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김영민 교수의 논어 에세이죠. 여전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번역이 악명 높기로 유명한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도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번역이 정말 극악의 번역입니다. 원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권은 이제 음식에 대한 책입니다. 미각의 역사 이 책이 번역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매끄러운 느낌은 전혀 아니기는 한데 음식과 또 미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저런 식으로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는 책이 좀 재밌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가끔 심심할 때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까지. 자, 한 칸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 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그런 책들이 조금 꽂혀 있는 곳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법에 대한 책들이 좀 눈에 띄실 것 같아요. 요 책 재밌습니다. 홍성수 교수의 신작이고요. 영화를 통해서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책,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지금 다시 헌법도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불멸의 신성가족도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책이 2권이 따로 떨어져 있네요. 팩트풀니스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그리고 제가 구매를 했던 국제도서전에서 이렇게 3권 이쪽에 꽂혀 있고요. 그리고 난민에 대한 책인 낯선 이웃, 이 책은 학교 선배가 쓰고서 저한테 한 권 보내줬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도 따로 떨어져 있네요. 제가 얼마나 이 책장에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정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샀던 Revolutionary Wealth도 이쪽에 있네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사실 역사 파트에 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자리가 애매해서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면은 겉표지는 엄청 무슨 동화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진지한 역사책이에요.
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공격성 인간의 재능, 저 책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공격성이라는 것을 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좀 특이한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제가 이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대학생 기자단을 하고 나서 받았던 책인데 몇 년 전에 그 뒤로 안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 책장 투어 1편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평소에 찍던 스타일과는 다르게 좀 얼굴 없이 더빙과 자막으로만 좀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